자, 이어서 본사의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님에 대한 걱정을 하던 을려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물가에도 나가봤지만 계속 방해를 받아요. 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님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외롭게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이에요. 밤. 이번 밤중이라고 나오죠. 밤중에 돌아왔습니다.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이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찬 자리, 자리가 차갑네요. 뭔가 외로운 마음에 춥기까지 하니까, 차갑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더 쓸쓸하고 외롭죠. 자,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왔습니다. 밤벽청등은 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 거, 밝았는가, 이런 말인데, 자, 밤벽청등은 벽에 걸린 푸른 등을 말합니다. 자, 벽에 걸린 푸른 등이라고 써 있죠. 밤벽청등은 벽에 걸린 푸른 등인데, 누구를 해야 밝았는가? 이 밤벽청등, 등불이 붙어 있는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밝혀놓는 것인데, 집에 혼자 있는 자신에게는 이 불이 필요가 없어요. 님이 온다면, 밤에라도 님이 온다면 그 님을 위해서 불을 밝혀두겠지만, 나 혼자 있는 집에는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밝혀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밤벽청등은 뭐냐 하면, 님이 없는데 과연 저 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쓸쓸한 자신의 처지, 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쓸쓸하고 또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아까도 위에서도 객관적 상간물이 빈배가 있었죠. 빈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빈배가 있었는데, 밤벽청등 역시 쓸모없게 된, 의미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님 없는 인생, 나는 아무 쓸모 없다, 이런 얘기겠죠. 님이 그만큼 자기한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님이 지금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쓸쓸한 마음, 이런 처지를 표현한 객관적 상간물이 밤벽청등입니다. 그 다음에 35행을 보겠습니다. 오라며 날이며 해뜨며 바자하니. 자, 오르며 내리며, 지금 산을 올라갔다가 물가로 내려갔다가 헤매며 방황하니. 자, 지금 밤중에 계속해서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잠도 못 들고, 계속 마음이 편안치가 못한 거예요. 헤매며 서성대니 적은덕, 잠깐 만에 넉진하야, 힘력대 다할 진짜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자, 적은덕, 잠깐 만에 넉진하야,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잠을 자게 됩니다.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자,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니까 꿈에서 님을 보게 됩니다. 꿈이라는 거는 현실은 아니지만 꿈에서나마 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자, 이거는 누구의 얼굴인가요? 옷 같은 얼굴은 바로 님의 얼굴이에요. 님의 얼굴. 님 걱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님의 얼굴. 님이 잘 지내시는가,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꿈에 만난 님은 얼굴이 얼굴이 반이나마, 반 정도 늙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님의 얼굴이 늙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반 넘게 늙은 얼굴.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삽자하니. 자, 그동안 내가 마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슬카장은 실컷, 슬카장은 실컷, 이런 뜻이에요. 실컷. 삽자하니, 삽자는 삽다가 아래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뭐 보고 싶었던 말도 있을 거고, 왜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한 마음 변했습니까? 원망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실컷 내가 하려고 했죠. 말하려고 했다, 사려려 했다. 눈물이 발아나니 말싸민들 어이하며. 하지만 님을 만났는데 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눈물이 자꾸 나니까.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반갑고 또 서러운 자신의 처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말을 못해요. 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 해니. 자,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돋던고. 오전된 방정 맞은 뜻이에요. 오전된 방정 맞은 개성은 닭소리. 닭이 방정 맞게도 울어버리는 거죠. 새벽이 되어서. 그러자 잠은 어찌 깨졌던가. 잠은 어찌 깨었던가 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풋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고 거기 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지우고 좀 잘못 쳤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님은 반 넘어 늙어 있고 나는 님을 보자마자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또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다 보니까 갑자기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어. 방정 맞은 닭이 웁니다. 방정 맞은 닭이 울어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버렸다 이런 얘기죠. 어와 허사로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이게 헛된 일이에요. 이 님이 어디 간고, 그죠? 잠에서 깨었으니 님 만날 수가 없어.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보고 너무나 반가웠는데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한 채 닭소리 때문에 깨버린 거죠. 이 닭소리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다. 임과의 만남 방해한다. 앞에 나왔던 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났던 뭐 구름이나 안개, 또 배를 타러 갔을 때 만났던 바람이나 파도 이런 것들은, 물결 이런 것들은 간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닭소리는 간신은 아니에요. 그냥 방해하는 건,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는 맞는데 간신은 아닙니다. 어떤 방해물, 맞아요. 방해물. 나와야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닭소리는 이거는 간신은 아니에요. 자, 결에 내려앉아, 잠결에, 이런 잠결에 내려앉아, 일어나서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조찰 뿐이로다. 자, 어여쁜 뜻이 뭐죠? 예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그림자조차도 가엾어 보이는 거죠. 불쌍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우면 이렇게 씁니까? 차라리 쓰여디어 나거리나 대하이쇼. 그 전에 잠깐 뛰어넘었는데요. 아까 닭소리에서 깨어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본사 네 번째. 역시 여기까지 다 누구의 말이죠? 지금 을려가 하는 말입니다. 을려가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풋잠이 들었고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닭소리 때문에 결국 님과의 재회는, 꿈속에서나마 이루어졌던 재회가 깨져버리고 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났다 한 데까지가 이제 전체 내용의 본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본사.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도 을려예요. 계속 을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허사로다. 허사구나. 헛일이다. 내 님은 어디 간고 만날 수가 없고요. 또 창북을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나의 그림자조차도 불쌍한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어서 차라리 시어디어는 죽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야이셔. 나궐은 뭔가요? 떨어지는 달, 지는 달,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지는 달이 돼야겠다. 그래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자, 지금 내가 되고 싶은 거는 뭔가요? 달이 되고 싶다. 달이 되어서, 달이 되면은 높이 떠올라서 님이 계신 곳을 볼 수가 있겠죠. 님이 계신 곳의 창 안에 비추고 싶다. 환하게, 번듯이는 환하게 비추리라. 비추겠다. 비추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나요? 내가 비록 지금 님을 만날 수 없고 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천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님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달이 된다면, 달이 되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달이 된다면 달빛을 비추어서 님을 향해서
달빛으로 쪼일 수 있지 않을까, 멀리서나마 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바라는 재회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낙월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여기서는 을려의 분신, 을려의 분신에 해당한다. 을려가 낙월이 되어서 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 낙화가 아니라 낙월인데, 낙화가 아니라 낙월. 지는 달이 되어서 님을 비추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멀리서나마 님을 바라보고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의 말이고요. 을려의 말이 끝납니다. 결사의 앞부분은 을려의 말이었고요. 마지막 줄이 이제 또 여기가 마지막에 시작과 끝을 맡은 갑녀의 말이 나옵니다. 갑녀, 각시님 누구예요? 지금 을려를 말하는 거지. 다리와 카니와, 다리야, 그러니까 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자, 지금 달도 되는 것도 좋지만 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굳은 비. 굳은 비가 되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달도 을려의 분신과 같은 모습이지만 여기 나오는 굳은 비도 을려의 분신에 해당합니다. 근데 달은 밤하늘에 멀리 떠 있는 거죠. 달빛이 비추기는 하지만 멀리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과의 거리가 여전히 먼 거죠. 근데 비가 된다는 건 뭐예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님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된다는 것은 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거죠. 을려는 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다못해 내가 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갑녀는 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 비가 되어라. 비가 되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비가 되어 내린다면은 님 바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갑녀가 하는 말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고, 조언 또는 충고라고 할 수 있죠. 야, 기양 되는 거, 달이 뭐냐, 달보다는 뭐가 되어라? 예, 달보다는 굳은 비가 되어라. 굳은 비가 되어서 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 낙월은 달이 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인 만남의 자세라면, 비가 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만남. 그래서 을려는 소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서나마 님을 볼 수 있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갑녀는 야, 그러지 말고 너 굳은 비가 되어서 님이 계신 곳에 비로 내려가서 님을 적시고 님의 옷을 적시면 어떻겠느냐, 적극적으로 님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송강정철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을려에게 하는 말이나 이 갑녀의 말을 통해 볼 때, 을려가 하는 말이나 갑녀의 말을 통해 볼 때 님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님과의 재회, 님과 재회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원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좀 적극적인 태도를 권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낙월은 을려의 분신입니다. 굳은 비도 을려의 분신이고요. 같습니다. 의미가 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의지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낙월은 소극적이고 굳은 비는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월은 달빛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시각적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굳은 비는 촉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낙월은 일시적입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달은 지고 빛이 비칠 수 없게 되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굳은 비는 님에게 가서 님의 몸에 닿아서 적극적으로 님에게 닿아서 님의 옷을 적시게 된다면은 지속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은 비랑 낙월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갑녀는 을려에게 낙월은 물론이거니와 굳은 비가 되어라, 적극적으로 님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사 부분의 제일 끝에 감녀의 말을 보면은 각시님 다리아카니와 구준비나 대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 수를 보면 각시님 세 글자, 다리와 커니와 6글자, 구준비나 4글자, 대조서 3글자, 3, 6, 4, 3 이렇게 글자 수를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시조의 종장과 비슷한 글자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 이 정도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또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